내구자일 때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35% 과세가 돼요. 일단 8,800을 넘어가기 때문에 35% 과세되고요. 그럼 내구자인 경우 양도차익이 3억 6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세율은 아니고 40% 세율. 하지만 주임세가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4%에 대해서 1억 3천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투자를 하게 되면요. 똑같은 금액,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7대3 아니면 6대4 아니면 8대2로 약정할 수 있지만 그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문제고요. 양도는 부동산 등기의 2분의 1이었으면 2분의 1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반반씩 나눴을 때 총 부담세액은 1,200만 원, 내구자이면 1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이면 10%이기 때문에 1억 1천, 내구자면 20%이기 때문에 6,600이고요. 이게 맨 마지막 게 비교한 거예요. 개인일 때와 공동 법인일 때, 일구자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법인이 좀 더 유리하고, 내구자일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임대를 봐서라도 아니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법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 중과. 그래서 기존에 이미 투자 법인 갖고 계셨던 분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이 취득세 부담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에는 단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도할 때는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로 사용할 수 있죠. 연구소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세액공제 아까 나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0%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20%. 그리고 이게 없어진 게 좀 안타깝습니다. 설비,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면 저희는 설비예요. 부동산 건축물이기 때문에 설비이기 때문에 이 설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 하나가 없어진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다른 혜택은 어쨌든 유효하니까 연구소로 활용하실 분들을 타겟으로 홍보하실 때는 이 연구소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연구소는 취득세 감면이 60% 그리고 재산세는 50% 감면 때 감면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저희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연구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 저희보다 더 많이 공부하러 오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기숙사가 들어가 있죠.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 이 세금으로 따지면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원래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혜택들이 있어요. 저희가 법인이 같이 밑에는 공장, 위에는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숙사를 활용할 때 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기숙사와 관련된 내 게 아닌 남의 거를 빌려서 기숙사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차를 하면 관리비도 나가고 또 수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비용 처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애매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건축법상 별표 1에 있는 기숙사여야 되고요. 별표 1에 있는 기숙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입주한 세대가 50% 이상이 공동으로 공동시설을 사용해야지만 원래 기숙사예요. 근데 저희 유원 기숙사는 보셨어요? 그냥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합니다. 이 애매한 거는 안 들키면 좋죠. 근데 들키면 분리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면서 설명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소유하면 법인의 단점이 개인은 1주택자, 조정지역 1주택자는 상관없지만 2주택자는 장기보유 투표 안 해주면서 10% 중과가 있죠.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은 20% 중과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따지면 거의 70%로 과세가 됩니다.
대신 법인도 중과 규정이 있는데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법인은 장기 보유 투표 공제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래 법인을 운영하시는 건데 장기 투자, 장기 보유 투표 공제는 없지만 어쨌든 법인도 주택에다 중과 규정이 10%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 회사가 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서, 기숙사를 취득해서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 사택 제공한 거에 대한 양도에 대한 그 추가과세 10%를 중과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소유하고 그거 10년 동안 사택으로 제공하고 팔면 세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좋고 사업주도 좋고 법인도 좋은 거겠죠. 그 종합소득세 합산배제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건 10년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고 하면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고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죠. 이게 주택으로 보냐 토지를 보냐에 따라서 쟁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면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의 주택수에 포함되냐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저희가 분양할 때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희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넣는데요. 표를 보시면요. 일단은 사업하신 분 입장에서 저희가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이 개인은 2.3, 법인은 5년 이상인 사람만 2.3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사원용으로 제공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배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택과 관련해서 임차에서 빌려주면 임차로 대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고 관련 관리비나 그 다음에 수선 비용은 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처음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는 소득세나 그 다음 임대소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그 다음에 법인 소득에 대해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이 다 달라요. 근데 법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취득세는 감면이냐 중과냐 판단하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배제할 수 있는 게 사원용으로 세우면 배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기숙사용으로 제공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고요. 기숙사가 아니고 주거용으로 제공하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세무서에서 일일이 기숙사나 센터에 있는 기숙사는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쟁점이 생기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양도할 때 개인으로 양도하면 제일 중요한 주택수에 들어가냐, 그리고 법인으로 양도하면 10%에 대한 추가과세를 내가 내야 되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내가 개인 사업자가 개인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으로 제공하고 10년 동안 제공했으면 나중에 저희가 10%, 20% 중과에 대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원래는 10% 추가과세가 있는데 추가과세가 없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취득세의 비율이 아무래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일단 감면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사는 거기 때문에 8년 임대 등록을 하면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8년 동안 등록을 하면 10% 추가과세가 없는 거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여기에 있는 표가 법이 다 다른데 내가 취득할 때냐, 보유할 때냐, 양도할 때마다 그 법 적용이 다르고 그 법은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예규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근데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뭐죠?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서는 세무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주택으로 보고 어쩔 때는 기숙사로 보고, 근데 저희는 또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줘야 되고, 어쩔 때는 만약에 저희가 기숙사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주택이. 그러면 저희는 주택으로 밀고 나가서 비과세 받고, 그때 싸우게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양도세, 법인세 할 때는 좀 약간 쟁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상 기숙사냐, 아니면 세무서에서는 건축법상 기숙사를 건축법에 허가가 어떻게 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없는 게 또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택으로 보면 그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무서는 엄청나게 무서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도착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안 받았는데 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연락이 왔다는 거는 뭔가 있구나. 잽싸게 나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상속세 때문에 세무조사 받으러 갔어요. 종로 세무서에. 그래서 담당 조사관을 만나서 얘기를 잘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서 2011년도에 이체된 내역이 있었는데 5천, 1,600 한 날짜에. 그럼 1억 1,600이 이체됐죠. 그리고 이체 받은 사람은 이동석.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금 유언과 상관없는 세금 얘기인데요. 원래 상속 개시되면 2년 내 거는 저희가 소명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라고 소명 못하면 세금을 내요. 하지만 그 이후에 10년 중에 8년은 세무서에서 소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연락이 왔어요. 조회해보니 아들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섭죠? 우리도 모르는 거를 구세청은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표를 받잖아요. 큰 돈은요. 수표를 받아서 우리가 솔직히 수표를 받아서 어디 큰 데 나가지 않으면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갈 수도 있고 기억 못하는 이 수표. 저희는 조회를 못해요. 내 건데도. 내가 받아서 내가 썼는데도 조회를 못해요. 근데 구세청만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구세청이 예전처럼 서면으로 종이짝이 받아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엔터키 치니까 아들이 전세 자금 낸 게 나왔겠죠. 그때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도 하면서 전세자금 나갔는데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이름이 똑같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교수님은 그 함석인 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이제 숨기고 싶었던 건데 바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게 1억 5천짜리 전세자금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따지면 20% 세율구간이었고요. 20% 따지면 3천만 원이고 가산세까지 하면 3,3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세법을 되게 많이 알지 않으면 아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투자하기도 바쁘죠. 투자하는 사람 투자하기 바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투자를 시켜줘야 되니까 바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도 해야 되고 저는 블로그에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가입만 해놓고 사진 하나만 올려져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못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셔야죠. 하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점하셔갖고 하나라도 분양 계약을 하셔서 서로 좋은 관계로 그리고 인천 여기 유원이 아까 지금 첫 번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낡았잖아요. 지금 집값이 왜 올랐을까요? 집값 오른 것도 엄청나게 낡았어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좋은 환경을 선호하다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식산업센터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홍보하실 때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신감이 있고 저희가 믿음이 있어서 유원은 좋다라고 진심으로 말씀을 하셔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뇌를 시키세요. 엄청나게 좋다. 네, 좋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완판해야죠. 네.
완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복잡한 세무인데 다 아시기는 힘들더라도 네, 이런 세무적인 관계가 되게 복잡하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판하시기 기원하시면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